나라 꼴이 개판이죠. 지금 뭐 근데 문재인이랑 저기 민주당 애들은 한 번도 이렇게 안 하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늘 항상 이렇게 이제 나라를 박살내겠다고 떠들어 왔는데 사람들이 뭐 선동당해서 아니 그럼 북한에 뭘 지어주고 원자력 이것도 뭐 진작부터 나왔던 얘기인데다가 원래 쟤들은 저런 애들이었어요. 단 한 번도 저런 적이 없는 애들인데 그리고 며칠 전 기사를 보니까 20대에서 40대들 일자리가 다 날라갔다고 나왔네요. 이거는 중국 그 바이러스 탓을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저랬어요. 원래 일자리가 쟤들 잡고 나서부터 그게 없었어요. 카운터 펀치가 그거였지. 바이러스지. 아버지가 저기 한 번씩 전화가 와요. 그러면 아버지 친구분들 또래 친구분들의 이제 자제들이 남자 아이들이 이제 30대 후반에서 40초 중반 직장을 다 잘렸대요. 근데 취직할 데가 없으니까 시급이 높으니까 어디 갈 데도 없고 그 연로하신 우리 아버지 친구분들이 자식들에게 오히려 용돈을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저희 형제들 그래도 밥값하고 산다고 항상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나라의 문제는 이제 그거잖아요. 대기업이 적어가지고 대기업 일자리가 없는 건데 이거를 그렇게 선동을 해요. 대기업이 없어져야 뭐 중소기업이 산다는 그런 개소리를 하고 자빠졌는데 대기업 숫자가 많아야 전부 대기업에서 다니면서 좋은 대우를 받고 살 수 있는데 미국이 그렇잖아요. 근로자의 절반이 대기업을 다니잖아. 그러니까 해고도 쉽고 채용도 쉽고 연봉도 많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 선동을 해가지고 뭐 우리는 10%도 안 되는 근로자면 대기업을 다니는데 대기업이 적다고 대기업이 없어져야 된다고 맨날 욕을 해. 그럼 이제 민노총 저 버러지 같은 애들이 거기서 막 기업 하청업체 그 힘없는 하청업체 근로자들하고 이제 그걸 이제 목숨을 쥐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선동을 하는데 약자인 척 코스프레를 하잖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런 대기업에 들어갈 수도 없는 일반 취업도 못한 애들이 우리 걔들 편을 드는 걸 보면 정말 내가 한심해가지고 나는 대기업을 다닌 적도 없고 뭐 흔히 말하는 초소기업에서 쭉 살아왔지만 어쨌든 간에 멀쩡한 나라를 선동당해서 기어나가가지고 이게 나라냐라고 설치던 그리고 단 한 번도 변함없이 이 나라를 박살내고 북한에 갖다 바치겠다고 떠들어왔던 애들한테 투표를 해준 애들 덕분에 지금 주위 서민들 사는 거 보면 참 그렇죠. 그래도 반성하고 남아있는 서민들 중에 제정신 차린 사람이 있으면 제가 뭐 쫓아 다니면서 조금씩 이제 팔자 바꾸려 했던 거 특별한 뭐 없이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중얼중얼 대는 걸 들으면서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분들이 몇 분이라도 계시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사촌 동생이 있었는데 서울에 있는데 취직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모가 항상 걱정을 하다가 이모부는 저한테 네가 데리고 가서 일을 시켜라 이러길래 내 하는 일이 힘들어서 쟤 못 데리고 온다고 저 녀석 데리고 왔다가 일하다가는 원망할 수도 있고 저 녀석 또 그만두고 나가고 싶은데 내 눈치 봐서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그 녀석에 직접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뭐 저녁 식대 참 먹을 4,000원 받는 그거 남들 참 먹을 때 나는 4,000원 받아서 밖에서 구석에 웅크려 앉아있다가 그걸 모아서 뭐 4,000원 놓고 한 그 얘기까지 다 했어. 그래서 조금씩 하니까 뭐 그 과정들을 설명하니까 걔 그냥 사촌 동생 너가 끄덕이더니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엘리베이터 회사에 들어가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하는 거 자기 뭐 전공과 다른데 일할 데가 없으니까 그런 데라도 가야지. 근데 내가 한 얘기가 그 녀석 효과가 있었는지 그 녀석은 열심히 하면 뭐 경력 꽤 쌓이면 400, 500을 받는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걔 그때 취직 안 했으면 지금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제일 아침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오고 이래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400, 500 받을 날을 깨는 이제 일자리 이렇게 더 박살나기 전에 막차를 타서 그거라도 잡아서 잘 됐어. 그 반면에 다른 애도 있죠. 예전에 돈 없을 때 엄마가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이 없었어. 그래서 내가 그 돈을 좀 보태줄 여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말 창피해가지고 밤에 이제 치킨집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거기 주말 아르바이트 하는 아가 하나 있었어. 나이가 그때 28인가? 공무원 치면서 이제 한 1년 했는데 안 됐어. 계속 주말에 그거 하면서 계속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1년 더 해보고 안 되면 때려치우라고. 1년 더 해보고 안 되면 때려치우라고. 내 친구도 외모고시 그렇게 붙잡고 있다가 안 돼서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뭐 학원에서 애들 가르치는 거 하고 있고, 나도 원래 꿈이 있었지만 그 꿈이 안 돼가지고 뭐 별로 뭐 사정이 있어서 제대로 시험도 쳐보지도 못했지만 그 안 되는 꿈 잡고 있었으면 오히려 아무것도 못했을 거라고 그 얘기를 해줬어. 근데 그때 이후로 8년이 지났어요. 나는 그 8년 동안 집도 샀고 차도 샀고, 차는 아버지한테 가 있지만 어쨌든 여러 개를 가졌지만 그 녀석 지금도 구급 떨어지고 이번에 떨어졌어요. 이번에 치킨집을 가보니 치킨 사장님이 그러네, 그때 형님이 한 말이 맞았다면서 진짜 그만뒀어야지라고 하더라고요. 사장님도 저 녀석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 나이도 먹었고 이러는데 내년에 또 한 번 더 한다네. 벌써 그동안 쓴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어. 어쨌든 뭐 지금 남아있는 일자리도 없지만 이제 뭐 일자리를 없애겠다 하는 놈들을 찍은 업보로 지금 뭐 20대 30대 초반 애들은 이제 뭐 큰일 났죠. 지들 손으로 만든 세상이니까. 뭐 북한에 뭐 해주고 뭐 해가지고 뻔한 거죠. 지금 늘 저렇게 해온 애들인데 뭐 지금 새삼스럽게 저럴 줄 몰랐다면서 하고 있어. 평생 저렇게 해온 애들인데 그게 이해가 없지. 넌 놀랍지도 않고 쟤들 평생 저렇게 살아온 애들이야. 대한민국을 박살내겠다는 짓만 해온 애들한테 투표를 해놓고 이제 와서 박살을 내고 있으면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 왜 놀래고 있어. 나 이해를 못하겠네. 어쨌든 간에 벌써 좀 설이네요. 조금씩 이런 식으로 저 뭐 조회수나 뭐 구독자별 신경도 안 써요. 열심히 일해서 뭐 잘 벌고 있으니까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두 명이라도 내가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살아가는데 도움을 조금이라도 얻었으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겠습니다. 춥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